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활안전 중에서 기관에서의 안전,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안전, 세 번째 화재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안전과 유괴 및 실종 안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및 성폭력 안전에서 아동학대 안전의 내용 및 실제 지침을 보시면 아동학대는 대부분 어디서 발생해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 내에서 발생률이 가장 많습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이 되는 거고요.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서적 손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는 뭐예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까지를 포함하는 내용 모든 게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발견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피해 영유아가 더 이상의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학대로 인한 손상을 치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다쳐왔을 경우 우리가 뭐 아동학대 의심이 될 때 그동안에 학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걸 그냥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의심됐을 때는 의심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대와 방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교사와의 관심과 항상 먼저 신고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서 면밀히 관찰하는 관찰이 요구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아동학대가 의심됐을 때는 무조건 112라는 번호를 기록해 주시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아동학대는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요?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알고 보면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인 셈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도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아동을 손이나 도구로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시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인 신체학대,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언어적 폭력과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학대,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교육, 의료 등 아동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 흔히 알고 있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와 방임, 성학대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학대 유형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 중에 작고 어린 아이들이 말 못할 고통을 감추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웃들, 어른들의 관심이죠. 지금 아동학대가 의심되시나요? 바로 전국 국번 없이 24시간 112로 신고해주세요. 혹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 지킴콜 112 앱을 이용하여 학대 징후나 신고 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신원 노출이 걱정되신다고요?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법적으로 신변이 보호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관심과 신고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영유아의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왔을 때 아이들을 봤을 때 팔이라든지 배라든지 가슴에 같은 경우 멍이 들어있다거나 이런 경우 봤을 때는 이렇게 금방 다친 건지 멍이 들어있는 자국이 어떤 거는 멍이 좀 오래된 멍 들은 상처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지금 바로 다친 상처가 있다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아동학대 의심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뭐 이렇게 회초리라든지 뭐 이렇게 도구로 아이를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상처가 나타나 있는 그런 모양을 봤을 때 의심 징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이나 눈 주위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머리카락이 부분적으로 없고 머리 주위에 상처가 있거나 원형 탈모가 일어났을 때 또는 옷을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고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는 아이들 봤을 때 이런 아이들은 몸 안에 상처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인에게 지속적인 경계를 보일 때, 신체 발달이 저하되고 영양실조가 의심될 때, 이럴 때는 아이들을 아동학대 의심으로 보시고 면밀히 주의 있게 관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 현황을 보시면 아동학대는 매년 아이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체학대 같은 경우 2008년도에 400명이었던 게 2016년도에 2700명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서학대도 683명에서 3500명까지 이렇게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학대, 그 다음에 방임 및 유기. 방임도 많이 일어나죠. 2,900건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학대가 더 많이 일어나요. 중복학대는 신체학대도 하면서 방임이나 유기를 한다든지 정서학대 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같이 일어나는 거죠. 중복학대는 거의 신체학대를 하면서 정서학대도 하고 성학대까지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함께 일어나는 게 중복학대라고 하는데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보면 통계상으로 보면 정서학대나 신체학대 이렇게 방임 유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안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은 뭐냐?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학령기 이전의 영유아로서 이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은 영유아 자신과 타인의 신체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내 자신과 나와 타인의 신체는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되겠고요. 타인의 신체 접촉 시도 중 적절한 유형과 부적절한 유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신체 접촉을 할 때는 이런 거는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유형은 안 됩니다 하는 거를, 되는 것과 안 되는 거를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안 돼요 하고 안 돼요를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서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 수칙을 보시면 옷 안에 내 몸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돼 라고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옷 안에 내 몸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이 이거 만지려고 하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얘기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원치 않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접촉을 할 때 단호하게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말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 낯선 사람의 차를 혼자 타지 말라고 지도합니다. 낯선 사람의 차를 혼자 타지 말라고 지도합니다. 과거에 유괴 사건, 이렇게 성폭력 사건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보면 아이를 뭐 엄마 친구라고 하고 또 뭐 엄마 친구 또는 뭐 아빠 친구라고 얘기하고 또 아빠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 데리러 오래 하고 데리고 간다고 하면 이 아이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오라고 한다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유괴 또는 이런 성폭력이 노출되기 쉽습니다. 외출 시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꼭 얘기하고 엄마 나 누구랑 함께 놀다 올 거야. 나 누구네 집에 갔다 올 거야 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갔다 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지도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말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어른들이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엄마 지금 밖에 마트에 갔으니까 조금 있다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지도해야 합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친구나 성인과 함께 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혼자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뭐 엘리베이터를 혼자 탈 때 이렇게 타는 경우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친구들이나 성인과 함께 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어야 하고요. 영유아 자신의 몸은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내 몸은 소중해. 내 몸도 소중하고 타인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서 내 몸을 누구한테든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것, 이것도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괴 및 실종 안전입니다. 유괴 방지를 위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우리가 귀가할 때 어떻게 하죠? 보호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호자가 아닌 제3의 보호자, 그러니까 원의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보호자, 보통은 이제 엄마나 아빠, 할머니는 원에 등록이 돼 있죠. 그런데 갑자기 고모라는 사람이 오고 삼촌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이를 픽업해 가겠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1보호자에게 확인을 하고 아이를 인계해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절차를 마련하여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어린이집에 입학했을 때 분명하게 이거를 학부모님들에게 공지를 해서 등록되어 있는 보호자가 아이를 픽업하러 오지 않고 다른 분이 왔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픽업을 하러 왔을 때는 항상 사전에 학부모에게 학부모가 원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입학하면 항상 그 귀가 동의서를 받죠. 입학했을 때 귀가 동의서를 받아서 누가 올 거다. 첫 번째는 누구, 두 번째는 누가 올 건데 그 귀가 동의서에 없는 사람은 인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부모의 협조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명시된 명시해가지고 꼭 이렇게 반드시 귀가 동의서를 쓰고 서면으로 명시해서 이렇게 제출한 보호자에게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런 규칙
그걸 만들어서 지키는 게 원칙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면상 명시된 보호자에게만 인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낯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라도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부모에게 허락을 받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유괴범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음을 영유아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싫어요, 이런 반복적인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최근 아동의 심리를 자극하는 신종수법을 동원함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유괴에 대처해야 합니다. 유괴 귀가동의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귀가동의서는 이름 쓰고 영화명 쓰고 이 영유아의 귀가시 아래의 보호자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보호자 아버지는 누구, 엄마는 누구, 기타 할머님은 누구 이렇게 해서 1 보호자, 2 보호자, 3 보호자 이렇게 써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인계하는 걸로 원칙을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괴범에 보면 유괴범이 유괴하는 유형을 보면 좋아하는 것을 주겠다며 유인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아이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유괴범이 와서 너 가지고 놀겠다,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갈래? 아니면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저기 같이 갈래? 했을 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안 돼요. 나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아서 갈 수가 없어요.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억지로 끌고 가는 유형. 갑자기 손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는 유형이 있을 때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친 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인데 같이 가자며 접근하는 유형. 부모님께 여쭤볼게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유형, 아까 설명했듯이 나 너네 엄마하고 친구야, 같이 갈래? 이렇게 했을 경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엄마 친구라고 해서 아빠 친구라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데 도와달라는 유형. 다른 어른에게 부탁하세요. 저는 아직 어려서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괴범의 유형과 유형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괴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수칙에 보시면 낯선 사람이 이름을 불러 잘 아는 척 행동을 할 경우에도 대꾸하지 말고 신속히 피해야 한다 라고 지도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돈이나 과자, 음료수 등을 줄 경우 받지 않습니다. 이런 돈이나 과자, 음료수 등을 준다고 해서 이걸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또 생각을 못하고 아이가 따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건 이염 물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줄 경우는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볼 경우 그 자리에서 알레만 주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낯선 사람에게는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받지 않아야 되고 낯선 사람이 부를 때는 그냥 대꾸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야 됩니다. 또 낯선 사람을 만난 곳에서 집까지 거리가 먼 경우 근처 안전한 곳에서 집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공터는 유괴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혼자서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 시 친구와 함께 안전한 길로 다닙니다. 혼자서 다니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외출할 때에는 어디에 가는지, 몇 시에 귀가하는지를 부모에게 꼭 미리 알리고 다녀야 합니다. 값비싼 옷을 입거나 눈에 띄는 시계,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가의 물품을 유아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가 물품을 사주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유괴라든지 이렇게 실종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실종은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유괴는 아이를 나쁜 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고, 실종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미아로 인해서 미아 발생으로 인해서 집을 못 찾아오는 것을 실종이라고 하죠. 영유아를 잃어버리는 원인 중 하나는 부모의 실수로 인한 미아 발생이 대부분입니다. 실종은 실수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놀이공원에 갖고 아이를 손을 놓쳐버린다거나 뭐 열차를 타는데 아이를 깜빡하고 대합실에 놓고 혼자 타버렸다거나 이런 경우, 아이가 뭐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아이가 자는 동안 엄마가 깜빡하고 내렸다든지 이런 경우 실종될 확률이 높죠.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괴 및 미아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유괴 및 미아 예방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줌으로 해서 미아가 실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겠고요. 실종 예방 3단계를 보면 일단 멈추기. 제자리에 서서 부모를 기다려야 합니다. 길을 잊어버렸을 때는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시장을 가다가 또는 놀이터를 가다가 놀이터에서 앞에서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엄마의 손을 놓쳤어. 그래서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자리에 딱 멈춰서 서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겠다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옮겨 다니고 아이는 아이대로 옮겨 다니고 하다 보면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리에 서서 제자리에 서서 부모를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에 생각하기.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은 아이가 엄마를 잃었을 때 미아가 됐을 경우 보면 자기의 생각을까지 다 잊어버려서 자기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자기 이름이 뭔지 연락처 아무 생각을 못하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좀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거나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위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이고요. 엄마 전화번호는 몇 번인데 엄마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실종 예방 3단계를 항상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수시로 해서 아이들에게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실종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실종 예방을 위해서 코드 아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드 아담이 뭐예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의 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종 예방 지침으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4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코드 아담이는 뭐냐면 마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을 때 보호자는 실종 신고를 하죠. 그 마트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요. 마트에 실종 신고를 하거나 또는 112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 마트에서 또는 경찰에 신고했다면 경찰에서 그 무슨 마트, 무슨 백화점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통제나 감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백화점에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그때부터 그 아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직원들과
뭐 시설 이용자들이 모두 나와서 아이를 실종자를 수색하게 되는데, 이런 제도가 코드 아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아동 안전 지킴이 이런 표지를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마크를 보셨을 건데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 아동 안전 지킴이 같은 경우는 보면 학교 앞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아동 안전 지킴이의 집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요. 범죄나 각종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해주고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이나 뭐 가게, 편의점, 약국 등 이런 데에 이렇게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위험에 노출됐을 때 바로 이런 곳에 들어가서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곳에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112에 신고를 하고 나서 아이가 경찰에 올 때까지 이곳에서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실종 예방 활동지로 우리가 이런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아이의 뭐 혈액형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신체 특징은 뭐가 있고 발달 기록은 어떤지 이런 기록을 정해놓는 이런 예방 활동지를 적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종 아동 찾기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 전화는 182인데 우리가 182에게 잘 내어주지 않을 경우는 112로 신고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방문해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주는 제도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실종 예방을 위한 겁니다. 실종했을 때 아이가 실종을 하거나 미아가 발생하면 아이가 자기 이름이나 당황한 나머지 자기 이름이나 집이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못했을 때 이 사전 등록된 지문을 아이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도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신학기가 되면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입학을 했을 때 이 아이들에게 사전 지문 등록 제도가 있다는 걸 잘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실종되지 않고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